안녕하세요. 저는 효인약국 실습생 전북대학교 약학과 손규현입니다. 저는 B형 간염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형 간염이란 무엇일까요? B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헤파드나비리어드 속에 속하는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로 간에 감염되어 B형 간염을 일으킵니다. B형 간염에 노출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는 경우 감염이 됩니다. 예를 들면 B형 간염 환자들에게 사용되었던 주사 기반을인 아칼에 의사 또는 간호사가 노출되는 경우 감염이 될 수 있고 출산 과정 중에 아이에게 옮을 수 있으며 성관계로도 옮을 수 있습니다. 감염 당시의 나이가 만성화 결정의 주요 인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감염된 경우에는 5% 정도가 만성화되지만 출산 과정 또는 유년 시절에 감염된 경우 80% 정도로 만성화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6개월 이상 유지되었을 때 만성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혈청 검사를 통해 6개월 이상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지속 양성을 나타냈을 때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은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이 진행을 하면 황달이나 식도정맥류, 복수가 생길 수 있는데 식도에 있는 정맥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 식도정맥류는 출혈이 발생할 시 6주 이내 치사율이 50%에 이릅니다. 또한 간경화의 가장 흔한 합병증인 복수는 복막염이 동반이 되면 1년 생존율은 50%에 불과하며 간암 또한 다른 악성 종양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따라서 만성 B형 감염을 잘 관리하여 간경변증 합병증과 간암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B형 간염의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로는 경구약제와 주사제가 있습니다. 2005년 허가된 주사제인 페그 인터페론 알파는 치료의 실용력이 우월하지 않고 두통, 발열, 오한을 일으키는 플루-라이크 신드롬과 혈구 감소 등 장기 투여 시 부작용이 심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구약제를 사용하는데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경구용 약제는 8가지가 있습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내성 발현의 유전자 장벽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엔테카비어, TDF, TAF, 베시포비어는 유전자 장벽이 높아 1차 치료 약제로 권고됩니다. 라미부딘, 텔비부딘, 클레부딘, 아데포비어는 유전자 장벽이 낮아 내성 발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재는 1차 약제로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제마다 적정 투여 연령이 존재하는데 라미부딘과 엔테카비어는 만 2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TDF의 경우 12세 이상부터, 텔비부딘은 16세, TAF와 아데포비어, 클레부딘은 만 18세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베시포비어의 경우 만 20세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1차 약제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테카비어 성분의 바라크루드는 1일 1회 1정을 공복에 복용합니다. 1차 치료제 중 유일하게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데 음식에 의하여 흡수가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들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생활사 중 역전사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역전사 효소에 의해 바이러스 DNA에 결합하게 되며 DNA 사슬을 종결시켜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합니다. TDF 성분의 비리어드는 1일 1회 일정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비리어드의 경우 복용 시에 근위세뇨관 기능이 손상되거나 골밀도 감소 또는 골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어드의 부작용을 개선하여 같은 제약사에서 출시한 약제인 베물리딘은 TAF 성분으로
1일 1회 일정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TDF 대비 신독성과 골밀도 감소 부작용이 개선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용량 의존적 이상 반응이 TDF보다 적고 반감기가 길어 혈장 내 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의 모식도를 보면 베물리딘은 비리어드보다 10분의 1 용량으로도 거의 대부분 표적 세포로 전달되지만 비리어드는 혈장에 많은 양이 남아있고 표적 세포로는 일부만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물리딘은 혈장 내 테노포비어 농도를 비리어드 대비 90% 감소시켜 약물 전신 노출을 줄였고 이에 따라 신장과 뼈에 미치는 부작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비리어드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적은 편인 반면 베물리딘은 약물 상호작용이 꽤 있는 편입니다. 특히 유출 수송체인 피글리코프로테인 유도제와 병용할 때 TAF 흡수와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 옥스카바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과 항결핵제인 리파부틴, 리팜핀, 리파펜틴, 그리고 우울증 영양제로 사용되는 세인트 존스 워트는 피글리코프로테인 유도제이기 때문에 베물리디와의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베시보는 4가지 1차 약제 중 유일하게 국내 제약사에서 출시한 약으로 베시포비어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일 1회 일정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합니다. 베시포비어 복용 시에는 체내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여보내는 수송체인 카르니틴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시포비어를 복용할 때에는 혈청 L-카르니틴 저하를 막기 위해 엘칸정이라는 L-카르니틴 제제 2알을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바라크루드, 비리어드, 베물리딘은 모두 하루 한 알만 복용해도 되지만 베시보 같은 경우 엘칸과 함께 총 3알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약 수능도 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한간학회에서 발표한 만성비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물 치료 대상으로 면역활동기, 대상성간 경변증, 비대상성간 경변증의 경우를 약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장벽이 높은 엔테카비어, TDF, TAF, 베시포비어를 1차 치료 약제로 권고하고 있으며 약제를 선택할 때 4가지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TDF의 경우 신독성, 뼈독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기능 감소 또는 골대사 질환자의 경우 TDF보다는 엔테카비어, TAF, 베시포비어를 우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TDF를 복용 중에 신기능 감소나 골밀도 감소를 보일 경우에도 엔테카비어, TAF, 베시포비어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항바이러스제를 선택할 때는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경구 항바이러스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임신 중 TDF에 노출된 영유아에서 안전성이 보고되어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 중인 환자의 경우 TDF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페그 인터페론 알파 치료는 금기이며 혈청 HBV DNA가 20만 IU/ml 이상인 임산부의 경우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 TDF 투여가 권장되며 시기는 임신 6개월에서 8개월에 시작하여 출산 이후 2주에서 3개월까지 투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약제별 특징과 케이스별 약제 선택 요령을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바라크루드의 경우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 특징이 있으며 만 2세부터 사용할 수 있어 1차 치료제 중 유일하게 소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리어드의 경우에는 신독성과 뼈독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물리딘은 이 부작용을 개선해 나온 약제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약제로 장기 투여 시 임상 자료 축적이 필요하며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글리코프로테인 유도제와 병용 투여는 주의해야 합니다.
베시보의 경우 유일한 국내 제약사 약제로 카르니틴 감소 부작용이 있어 엘칸정 두 알을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베시보의 이러한 복약 수능도 단점과 베물리디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약제이기 때문에 바라크루드, 비리어드, 베물리디보다 잘 처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혈압과 당뇨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복용 중인 약제가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신독성, 뼈독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바라크루드 또는 베물리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과 같이 골질환이 있거나 사구체여 과율이 분당 60ml 미만으로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역시 바라크루드와 베물리디를 추천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 안정성이 보고된 비리어드를 처방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